지금 들으신 대로 국가정보원이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가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북한 로얄 패밀리 관련 뉴스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사실관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이설주 그러면 지난달에도 약간 홀쭉한 몸으로 대행보에 나섰었는데 네. 언제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건가요? 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출산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셋째 아이를 출산한 셈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2009년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이 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일단 보면 2010년 여름 전후에 딸로 추측되는 첫 번째 자녀가 좀 태어났고요. 2013년 1월에는 딸 김주애로 추정되는, 이름이 김주애로 추정되는 딸이 또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정부 당국에서 파악한 2017년 2월에 태어난 아이는 아직까지 성별과 이름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이 지난달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ICBM 발사 도발을 한 다음에 축하연을 했을 때 김정은이 이설주랑 같이 축하연에 같이 동석을 했을 때 참 네. 희한하게도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도 불화설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예, 그때 당시에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1차 ICBM 축하 성공 자축연 행사인데 지금 약간 절뚝거리면서 걷다가 지금 보면은 저 뒤에 김정은과 거리가 멀어져서 지금 걷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같이 옆에서 딱 붙어서 걸으면서 같이 축하를 받았었는데 지금 전면에 서지 않고 뒤에 좀 향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탄도미사일 모형이 지금 리설주의 얼굴을 가리고 있죠. 이게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리설주와 김정은의 불화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일부러 배치가 이렇게 돼도 따로 이 모형을 치우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방금 전에 지금 나오지만 이 잔을 건배하는 과정에서 부인인 리설주에게는 잔을 내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불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어 왔습니다. 또 일단은 사실 임신이라는 소식,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만삭 2017년 2월에 그 출산을 했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즈음에서는 이제 리설주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담배는 안 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식적인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최근 조선중앙 TV에 나왔던 모습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신을 했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옆에서 피는 모습을 보여서 과연 정말 리설주의 그 임신 가능성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옥현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지난달 축하연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리설주라고 하면은 백두혈통인 김정은의 아내인데 공식적으로도 로얄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 얼굴에 보란 듯이 로켓 모양이 얼굴에 가려가지고 그걸 화면에 비췄단 말입니다. 이게 이설주의 위상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각에서 그런 그 이설주와의 불화 때문에 저렇게 감히 말하자면 이설주에 대한 얼굴을 그 모형으로도 가려지는 것이 이렇게 공개가 됐다. 이런 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이설주가 어떻게든지 부부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옛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이 단단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이 대화에도 선전용으로 좀 과시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행사 장면을 가지고 지나치게 불화에만 집중을 해서 해석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전반적인 정치 환경을 조금 말하자면 소홀히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보신 영상에서 리설주가 굉장히 김정은을 의식해서 많이 뒤떨어져서 걷고 빨간색 카페트에도 예정안하고 달리 오르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고 발도 어느 정도 쩔뚝거리는 모습도 비춰졌는데 강병규 기자, 일각에서는 리설주가 셋째까지 출산했지만 아들을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제 이 불화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전문가들 시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금 보신 이 불화설이 제기된 영상이 2017년 7월,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2월에 했는데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들이 낳은 사실을 공개를 안 했겠느냐, 언론에 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고요. 또 뭐 일단은 지금 자녀를 출산한 뒤에 4개월밖에 안 된 시간 아닙니까? 그럴 때 만약에 뭔가 만족스러웠던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런 불화설 혹은 애정이 많이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아직은 딱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리설주의 그런 입지가 많이 불안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일단 딸과 관련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일단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던 김주애라는 존재입니다. 둘째 딸로 알려져 있죠. 이때 이 사실이 알려진 거는 김정은과 친한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uring his 5-day trip, he says he was allowed to hold the leader's baby daughter, who Rodman says is named Ju-A. For him to open his heart and his mind to give me his daughter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 hold his kid. 네, 강명 기자, 당시에 로드먼과 인터뷰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리설주가 딸 김주애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또 드러냈다고 전했던 거죠. 맞습니다. 뭐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방금 영상 보셨지만 데니스 로드먼은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다. 그리고 리설주는 끊임없이 딸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애정이 묻어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설주는 자신이 낳은, 배 아파서 낳은 그런 딸에 대한 애정이 좀 지극했다. 뭐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학현 차장께 여쭤보면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설주가 지난 2월에 셋째를 출산했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그런데 이설주의 모습이 내비쳐지는 것 전 차장께서는 뭐 저런 걸로 그냥 단정적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의 로얄 패밀리 사이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북한 정치 체제의 정통성은 혈통 정치에서 오거든요. 네. 백투혈통. 그렇기 때문에 이번 셋째 아이가 만약에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왜냐하면 김정은이 본인도 자기가 3대 세습 체제의 어떤 정당성, 정통성 이걸 엄청 선전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4세대까지도 말하자면 세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럼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안정돼 있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정치적으로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한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판단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여자관계가 일단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세상에 다 알려진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설주가 과거에 결혼했다가 이혼해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뭐 결혼을 했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이 딸을 셋까지 지금 낳은 게 아니냐 이런 걸로 보면 김정은이 입장에서 볼 때 이설주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 결혼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부부간의 어떤 정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좀 훼손되고 저감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셋째 출산이 알려지면서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또 한 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이설주하고 관심도 남한에서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과거 모습까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 영상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김정은이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같이 대동하고 나왔던 리설주에 대해서 탈북을 하고 만명을 한 태영호 전 영국 공사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다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올해 초입니다. 올해 1월에 이제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뭐 리설주 우리가 생각하면 부인이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부인급으로 뭐 좀 입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용 전 공사가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동등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권력적인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면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영국 정보기관에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이 유사시에 북한을 탈출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상에 리설주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둘째 딸로 알려진 김주애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그 작전 계획이 언제 시기상으로 작성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리설주는 포함이 돼 있는데 자식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이 작전 계획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일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북한 정치제의 어떤 정당성, 정통성 이거는 이제 혈통에 의하는데 이 혈통은 남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배제될 수도 있는 하긴 그런 측면이 그렇게 있겠죠. 따지고 보면 같은 백두혈통인데 김정은의 딸이 여동생인 김여정도 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도 안 돼 있고 그 딸도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영호 전 공사가 네네. 얘기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제 김정은 탈출 시나리오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 비밀 문서인데 네. 이 고급 비밀 문서가 해외 공관에까지 말하자면 알려졌겠느냐. 정식으로 말하자면 평양 본부에서 내려갔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3자를 통해서 은밀하게 태영호 전 공사가 이 계획을 어떻게 등문했겠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 이제 경험으로 본다면 이 정도의 고급 기밀을 갖다가 일개 외교관이 등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설령 등문했다 하더라도 그 등문 과정에서 그 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는 맞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딸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여동생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 사실 여부는 태영호 전 공사의 말 한마디로서 그 사실 여부를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도에 또 딸들이 출생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면 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강명규 기자, 어찌됐건 리설주는 북한의 레이디 퍼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리설주를 두고 리설주가 명품족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뭐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일단은 모든 인민들의 뭐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상식이 있잖아요. 일단은 뭐 다양한 소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명품족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본주의와 이렇게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북한에선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는데 지금 손에 짚고 있는 이 가방들 이게 좀 명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코트를 입고 그리고 이제 외국제, 뭐 특히 서양제 그런 명품 핸드백, 그리고 명품 뭐 가방들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었는데 사실 뭐 이에 대해서 좀 이제 엇갈리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외국에서 사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북한에서 모방을 해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레이디 퍼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퍼스트 레이디가 맞는 표현이죠. 죄송합니다. 자, 근데 정옥현 차장님 그 백두혈통의 운명 이렇게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여성 백두혈통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드러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오빠 김정일과 함께 전면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모습이 사라졌거든요. 언제부터 좀 모습이 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여성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김경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성택이하고 결혼할 때부터 그렇죠. 예. 이제 자기 아버지인 김일성이한테 별로 그렇게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는 그런 또 한계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장성택이가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지나치게 섭정하는 장성택이가 지나치게 자기 권력을 남용하려는 이름으로써 장성택이가 제거되는 정치적인 불운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플러스 정치적인 알파 때문에 김경희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로 김경희는 거의 완전히 진짜 뭐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경희가 굉장히 불행한 지금 이제 인생의 말년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북한에 있는 다른 여성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으로 제2북한 임지현 씨가 북한 매체에 3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이 출연했던 남한 프로그램을 모략 방송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집요하게 막 꼬치꼬치 막 시끄럽게
막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시끄러우니까 아예 이해하면서 그냥 이해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방송 나올 때 보면 다 표집이 돼가지고 앞에 이제 그자들이 이제 꼬치꼬치 묻고 정말 답답하게 그러는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만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항상 그런 꾸며낸 걸 주는 걸 보면은 완전 악질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기방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제작 과정 보면은 진짜 한심합니다. 북한 매체에 세 번째 등장한 임지연 씨 모습인데 첫 등장 때는 얼굴이 부어있는 듯하더니 지금 회차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얼굴이 헬스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 이상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탈북자 뭐 인사들이나 또는 대북 소식통들이 보기에 이 임지연 씨의 외양이 좀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그러면서 3단 변신이란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요. 실제로 이 남한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모습과 재입국 직후의 모습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 그제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이 확실히 헬스케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재입국 직후에는 좀 부어있는 듯하게 보였다면 그 붓기는 빠졌지만 조금 더 뭔가 헬스케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말은 지금 북한에서 너무 잘 지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지금 임지연 씨가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이 그 북한에서 여성 죄수들의 머리 스타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저 지금 있더라고요. 머리 모양이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죄수들이나 저렇게 하는 헤어스타일이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3단 변신 그 사진을 비교 다시 한번 해보면요. 처음에 북한으로 가기 전에 남한에서의 모습은 긴 염색을 한 긴 머리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진 입국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머리가 갑자기 확 짧아졌고요. 그리고 이게 선전선동에 이용되는, 그러니까 이 매체에 등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듬은 게 아니냐, 그런 추측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거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게 탈북자들의 관측입니다. 자, 북한 매체에 등장한 임지연 씨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 남선 작가는 좀 친절하게 받아주는 척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단 말입니다. 이제 좀 다 아는 얘기니까 좀 더 이제 신선하고 뭐 좀 자극적인 뭐 들어본 그런 얘기는 없나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돈 벌러 힘들게 뭐 다니다가 임신해서 다니다가 아기 날 것이 없어서 뭐 애안간에서 뭐 아기를 낳았다던가 아니면 뭐 그때 뭐 수정을 했다던가 뭐 이러면서 뭐 유도하면서 깊게 물어보면 또 이 돈 벌 같다는 생각에 거짓말도 막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한국의 예능 방송에서 제작진이 연출을 강요했다는 말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북한 매체에서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처지일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동생과 함께 나란히 서서 이렇게 뭐 연출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모가 상당히 좀 뻣뻣한 모습이죠. 엄청 긴장한 모습이 들고 아무도 없는 동굴에서 이렇게 넷이서 이게 한 일렬로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따라서 가리키면 이제 전혜성 씨가 따라서 가리키는 듯한 그런 연출된 포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런 지금 뻣뻣한 모습들이 좀 이거야말로 진정한 모략 방송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임지연 씨도 사실 현장에서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발언들까지 해야 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방송을 같이 하던 탈북자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런 정말 쓰레기장에 가야 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자들 뒤에는 이제 정말 교활하고도 그자는 이제 한때는 이제 무슨 노래방이요, 뭐 룸사롱이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술집에서 음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자인데 어떻게 이제 남자를 하나 이제 골래 들어가서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자들하고 붙어 다니면서 이제. 네, 저렇게 비난하는 게 어느 정도나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건지 참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자, 저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지연 씨 자진 입국설, 납북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돌았는데 최근에 좀 정리된 상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국정원도 그렇고
일단은 경찰도 그렇고 이 자진 입국이냐 납치당했냐 이런 걸 조사하는데 상당한 많은 공을 들였는데 어제 이제 정보당국이 국회 보고한 업무 보고에서 나온 발언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은 정보위 국회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고 있었는데 뭐 특별한 뭐 새로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했고 그거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는 거니까요. 사실 납치보다는 자진 쪽에 무게를 갖다가 두고 있을 듯하지만 그거는 뭐 따로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2풍 여성 임지연 씨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데스킹 주제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